9월 11월 공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3주차 문제 A형, B형을 다 쉬워요, 어려워요, 중간이에요, 모르겠어요 이런 걸 분류했잖아요. 분류하면서 분류하게 된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점심 먹을 때 몇몇 분한테 오늘 문제 어땠어요? 라고 했더니 사실 내심 제 생각은 풀만했어요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한결같이 어려웠어요 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느끼는 체감이 좀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일단 이 화면을 좀 만들었어요. 우리가 생각을 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 화면은 제가 대학 특강을 가거나 아니면 내년도 진행하기 위해서 마지막 12월 달에 하는 설명회 때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입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주로 적용하는 거죠. 1년 공부를 이렇게 하라의 큰 틀이 했어요. 잘 보세요, 여기요. 첫 번째는 1년을 이론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전 문제 풀이를 가는 게 모든 교과의 공통점이에요. 교육학부터 해서 고등학교 32과목 전부 다가. 이론 정리는 이론 학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 2월 딱 기본 이론을 해요. 그래서 이걸 기본서로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심화 이론이라는 것도 하거나 안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죠. 이것을 약간 응용해서 3, 4월 달에 기본적으로 배웠던 이론을 교과서로 적용해 보거나 반대로 교과서를 통해서 이론을 확인해 보거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요약된 책, 우리 미술과는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로 서술 연습을 시켜요. 3월부터 문제풀이가 조금씩 들어가죠.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5, 6월 달에 이제 기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내용이 많아서 올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3월, 4월, 5월, 6월 두 개로 나눠서 넉 달 동안에 약간 쉬운 문제, 좀 많이 어려운 문제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요때 우리가 5, 6월 달에 80제 문제 풀이 이렇게 해서 총 88개 문제로 풀기를 시작을 했어요. 요게 전체가 이론 정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이론을 가지고 문제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문제로 바뀌어서 나오죠. 그걸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배우는 여기까지 6월까지 배우는 이론이 전부 다 여기에서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 임용시험에 약 한 70%나 80% 정도만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임용고시는 약간 생물체 같아요. 살아있는 애처럼 매년 바뀌거든요. 일단 제도가 바뀌고 내용이 넓어지거나 새로운 게 나와요. 기존에 냈던 거를 이렇게 돌려서 뺑뺑이 돌려서 문제 은행처럼 똑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계속 새롭게 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전년도에 요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요거까지 가르치는데 그걸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반부터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7년, 얘가 이제 2018 학년도가 되는데 2017년도까지는 대지미술 하면서 크라우스라고 하는 미학자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2018년에 그 문제가 나와버렸단 말이죠. 2019 학년도. 하우저라고 하는 그 대지미술 작가로 미학이 나왔단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게 나왔어요. 그럼 그 문제를 요때 미리 짐작해서 가르치는 건 너무 심하게 오버하는 거라서 요때 가르칠 수가 없어요. 따라서 1월부터 6월까지 이론 학습에서는 어려운 걸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우는 이론은 실제 임용 기출에서 약 한 70%나 80%, 적게는 60% 정도 해당이 되고 나머지 것이 여기서 새롭게 배우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동안 배웠던 걸 응용하는 거예요. 문제로.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때는 영역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정리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7월부터 현재 지금 9월 문제 풀고 있는 이 문제들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자기가 처음 배우는 것도 다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자기가 좀 정리가 덜 된 거, 이론 정리를 통해서 덜 된 것들이 나와버리면 알듯말듯한데 못 쓰는 거 당연히 있는 거죠. 이걸로 문제로 연습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7월부터 11월 파이널 정리까지 점수로 연연하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거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정리가 덜 된 거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점수로 연연하지 마시고 자기가 정확하게 소화했다, 안 했다. 자, 이걸 어떻게 외울 것인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1년간의 정리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7월, 8월, 9월 달에 문제풀이, 모의고사 어떻게 임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다음 화면 볼게요. 따라서 9월, 11월 공부는 모르는 것, 어려운 것은 다르다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려워서 수학 문제풀이처럼 풀이 자체가 막 어려워. 막 영어 써있고, 뭐 번역이 좀 이상하고 막 어려워. 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네 줄로 확 줄여야 돼. 막 정말 어려운 것이 있고, 아예 모르는 게 있고 그래요. 그죠? 9, 10월은 처음 배우는 거 많아요. 또 이론으로 배운 걸 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론으로 그냥 순차적으로 배운 것을 역동적으로 문제를 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못 풀어요. 또 중요한 참고도서가 또 새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수록된 내용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수백 권의 책을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안에 못 읽거든요. 저도 지금 새로 나온 책이 있는데 뭐. 그래서 모르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9, 11월 문제를 7월과 함께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전혀 다르게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모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래서 최종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잊지 마시고, 아직도 어려워, 푸는 게 늘 부담돼. 그래서 인강으로 돌린 분도 사실 있고, 솔직하게 거리가 멀어서 인강으로 돌린 분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가 인기몰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쉬운 문제를 낼 것 같으면 그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임용시험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임용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면서 전혀 내 생각이 안 나.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문제 풀면서 계속 내 생각이 나야 돼. 이거 선생님 이거 뭐라고 했는데, 이거 문제 풀었는데, 이거 답이 뭐였더라, 맞아, 그때 배웠는데, 이 생각이 처음부터 계속 나야 정상인 거야. 그게 좋은 거고, 아무 생각이 안 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지. 따라서 모르는 것 많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케이.